선생님이 마플 교과서 수업할 때도 강조했었던 그런 이제 문제이긴 하죠. 자, x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우리는 x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로그 x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양쪽에다가 우리가 로그 상용로그 붙여주면은 1 될 것이고요. 얘는 상용로그 로그 x, 얘는 2가 된다. 이렇게 일단은 범위 생성할 수가 있고. 자, 여기는 이거에서 로그 x의 제곱에서 로그 세제곱근 x의 차가 정수가 된다. 그 얘기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이 결과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정수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요. 이 로그 x에서 빼기 3분의 1이죠. 3분의 1 로그 x니까 빼면 3분의 5 로그 x가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니? 정수가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3분의 5 로그의 범위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3분의 5를 곱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다. 3분의 5 로그 x 3분의 5에다가 2 곱하니까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3분의 5 곱하기 로그 x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이에 정수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 2가 있을 것이고요. 3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 x라는 거는 3분의 5 넘겨주시면은 5분의 뭐가 됩니까? 10이 됩니까? 아니 5분의 6이 될 것이고요. 또는 3분의 5 로그 x가 3이니까 넘겨주시면 5분의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x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라는 친구는 10의 5분의 6제곱일 수 있고요. 10의 5분의 9제곱이니까 곱하기라는 거는 두 개를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겠지. 그러니까 x는 10의 5분의 15가 되니까 10의 세제곱 해가지고 100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집합 A하고 B가 있습니다. 이거의 교집합이 A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얘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마이너스 1 넘겨주니까 플러스 1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로그 넘어가니까 요렇게 2에 요렇게 될 것이고요. 플러스 1 넘어가니까 x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2에 a 플러스 1제곱 빼기 1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로그 방부등식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뭘까? 부등식에서, 방정성 부등식에서는 중요한 게 부등호 방향이 언제 바뀌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 그렇지? 언제 바뀌죠?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그쵸? 그거 넘겨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긴 지금 밑이 2이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이제 범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는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렇지. 루트 2는 2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요. 2분의 1에 2분의 1 여기다가 곱해 주시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의 4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4x 더하기 12가 된다. 이렇게까지는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2분의 1 똑같이 맞췄으니까 얘하고 얘만 가지고 내가 세팅을 좀 할 건데, 당연히 밑이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얘네 둘이만 가지고 비교하려면 부등호가 뭐가 돼야 되죠?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1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x 마이너스 7하고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3 x는 7로 이렇게 B의 범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x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범위가 돼 있고 b는 지금 이렇게 범위가 지금 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a와 b의 뭐가 a, b의 뭐가 교집합이 a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교집합이 a가 되려면 a가 b에 뭐가 돼야 되니? 포함돼야 되겠지. 그쵸? a가 b에 포함을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a의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그에서는 이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누구보다는 커야 됩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렇게 범위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여기는 이 친구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안에는 들어왔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가 여기는 7보다 뭐 하면 되겠어?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1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8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정리해보면 2의 a 플러스 1제곱이 8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a 플러스 1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만 정확하게 조금 알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지금 물어본 게 이거 물어봤다. 얘하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그쵸? 자, 이 부등식은 뭐 조심해야 된다고? 밑이 0에서 1 사이인지 아니면 1보다 큰지를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0에서 1 사이면 반드시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fx하고 그 다음에 g-x하고의 관계에서 여기가 지금 밑이 0.2로 똑같으니까 얘네 진수만 가지고 와서 내가 체크할 건데 0에서 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일단 얘들아 이거 우리가 범위 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자, 이거 체크 조심해야 돼요. 뭐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로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거 꼭 조심해야 돼. 이거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틀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이든 문제를 풀 때, 로그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문제 풀기 전에 뭐부터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랬지?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무조건 따릅니다. 지수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그에서는 반드시 진수가 0보다 크다. 무슨 말이냐면 진수 조건에 의해서 자, fx가 진수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고요. g-x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 관계에서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알겠지만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게요. 얘들아 g-x 이거는 무슨 함수야? gx를 어떻게 한 함수지?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x가 들어갔지? 이거 당연히 뭐 한 겁니까? y축 대칭한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일단 이게 gx야. 그러면 gx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니까 당연히 뭐 여기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빨간색이 g-x 함수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진수 조건에 의해서 f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fx는 요렇게 내려와서 얘는 안 들어가겠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것들만 지금 가능해요.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까지만 일단은 가능하다. 즉 빨간색 굵은 범위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g-x는 뭐가 됩니까? 파란색 함수가 되겠죠. 그쵸? fx보다 빨간색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파란색 함수가 빨간색 함수보다 위에 있는 공간을 지금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면 위에 있는 공간은 어디냐? 당연히 이 공간이야. 이 공간. 요렇게 이 공간. 이 공간이야. 그치? 그런데 빨간색 함수가 어차피 요만큼 밖에는 뭐 하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 거지.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내가 범위로 잡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2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안 들어가니까 이 마이너스 2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찾는 정답은 이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거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수할 수 있는 몇몇 요소들이 조금 합쳐져 있는 건데 여러분 뭐 g-x 함수 그려봐라. 이거 뭐 못 그릴 거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로그 함수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로그가 끼면 다시 한번 강조할게. 무조건 뭐부터 체크하는 거야? 진수 조건부터 여러분이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 진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이런 거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크만 여러분이 이 그래프 그리고 나서 그냥 뭐 눈에 보여지는 대로 확인만 하면 되는 뭐 아주 단순한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47번까지 했고요. 24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9번은 부등식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뭐 여러분 보자마자 로그 3의 x를 내가 t로 잡아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로그 9 이 친구 뭘로 바꿔줘야 돼? 로그 3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3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3의 제곱이 될 거니까 앞으로 2분의 1 이렇게 튀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로그 3의 x를 갖다가 t로 한번 잡아줄게.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t제곱 더하기 2분의 1t 플러스 a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죠? 자, 그러면 로그 3의 x가 t야.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로그 함수의 y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 전체가 되니까 t의 범위가 따로 생길 필요가 없겠죠. 지수 함수에서 우리가 치환할 때는 당연히 y값이니까는 뭐 양수다든지 그런 게 이제 뭔가 제한 범위가 있잖아. 그런데 로그 같은 경우는 t로 치환할 때 t에 대한 어떤 제한 범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로그 부등식을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형태로 바꿨고요. 이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은 뭐 당연히 여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커야 된다, 위에 있다 그런 얘기니까 뭐 이런 이 스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얘들 자 판별식 한번 가볼게요. 판별식. 자, 이거 제곱이니까요 4분의 1 마이너스 4a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넘어가고 4 넘겨주니까 a는 16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면 끝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자, 로그가 지금 이렇게 어디 위에 올라와 있어? 지수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그렇지? 쌤이 이런 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
지수에 있는 이 미세 로그를 양쪽에다가 뭐 하는 거야? 깔아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로그 2 해주시고요. 여기다가도 로그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곱하기잖아. 그렇지. 맞죠? 곱하기니까 얘는 끄집어내면은 자, 2 로그 2에 K 이렇게 가면 되고요.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갈 겁니다. 더하기로 갈 거고요. 여기 있는 x에 여기 있는 이 지수는 앞으로 뭐 할 수가 있어? 튀어나갈 수가 있겠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곱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로그 2의 4니까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뭐 보시다 알다시피 여기 로그 2의 x 여기 로그 2의 x 이렇게 연달아 있으니까 아 나는 로그 2의 x를 갖다가 t로 치환할 거야 생각하시면 되고요. 2 곱하기 로그 2의 k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무슨 개념입니까? 상수 개념이죠. 변수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t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해가지고 4t 이렇게 올 것이고요. 자, 플러스 2 로그 2의 k 넘어오자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t에 관한 2차식 그래프가 x축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풀양수네 4분의 d가 자 반절의 제곱이니까 4 하시고요.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로그 2의 K 플러스 2 합쳐서 6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넘어가면은 2 로그 2의 K가 6보다 커야 되니까 약분합니다.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K는 여기 넘어가면은 8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끝나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답이 맞을까 틀릴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문제 푸는 와중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 없어? 응? 실수한 부분 내가 찾아내면은 맛있는 거 사줄게.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기도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8보다 뭐하니까 절대값 K가 8보다 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K라는 친구는 8보다 크거나 또는 K는 말8보다는 작다라는 K 범위가 뭐 자연수라든지 뭐 아니면 양의 실수라든지 뭐 그런 멘트가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우리가 답을 뭐 해줘야 돼? 내야 정확한 정답이 된다. 꼭 아셔야 돼.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알았지 얘들아? 실수한다. 당연히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 내가 못 푸는 문제는 뭐 틀릴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나는 맞다고 풀었는데 그게 답이 틀리면은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뭐 한 거야. 그 문제에서 실수나 약점할 수 있는 부분을 체킹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가 딱 그런 문제라고, 이번 문제가. 알아듣겠지? 자, 오늘 정수 필터는 정수 작업을 한번 할 때마다 불순물의 양이 X% 제거된다. 제거된다라는 거는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는 1이야. 그쵸? 전체는 1인데 1에서 금방씩 뭔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런 말이 되겠지. 여러분이 자꾸 선생님 이런 거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식이 없잖아. 그쵸? 여러분 이런 거 어려워한다고. 왜? 식을 어떻게 세울 줄 몰라서. 그치? 그러니까 무언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1에서 플러스 개념이 되는 거고요. 줄어든다라는 건 당연히 1에서 마이너스 개념이 돼야 되겠지. 얘가 퍼센트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1 마이너스 x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퍼센트는 항상 식에 들어올 때 100으로 나눠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가 4개를 통과할 때마다 통과하면
불순물의 양이 10 이하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4번을 통과하면 10% 이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여기까지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관한 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했잖아. 그치? 한번 싹 정리하시면 생각보다 이거 어렵지 않아. 얼마에 따라 그게 미시 되는 거고, 알겠지? 비율관계에 따라서. 얘도 한 번 할 때마다니까 1-2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미시 되는 거지, 이게 밑. 그리고 4번 통과할 때 이렇게 된다니까는 그 4번이 바로 지수 자리에 올라온다 라고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양쪽에다가 내가 상용로그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로그를 취하면요 4로그. 자, 얘 같은 경우는 1-100분의 x, 여기는 뭐 마이너스 1 되겠죠. 뭐 10분의 1을 뭐 로그 씌워봤자 마이너스 1이죠. 자, 4 넘어갈게요. 4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0.25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상상력이 조금 필요한데, 결국에 여러분이 문제 구할 때 뭘로밖에는 못 구해? 단으로밖에는 못 구해, 단.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할 만큼 했어. 알겠어? 그러면 단을 뚫어지게 쳐다봐, 단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그 얘기지. 지금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0.2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0.75 값이 이걸 한다. 0.75. 그러면은 뭐 하면 되겠어? 양쪽에다가 일씩 이렇게 더해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얘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게 있으면 이것저것 내가 기웃거려 보는데 단밖에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지. 마이너스 0.25니까. 그럼 여기가 0.75로 바뀌고요. 0.75로 바뀐다는 거는 로그 5.62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1 같은 경우는 로그 10이 되겠죠. 더하기 개념이니까 곱하기 뭘로 오면 되겠어? 여기에 10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결론적으로 1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여기는 뭐 상용로그니까 그냥 그대로 띄고 와서 5.62 이렇게 식을 내가 세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하시면요 100분의 x라는 게 크거나 같다 얘가 넘어오니까 4.38 이렇게 된다. 100 넘어가네요.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부터 10부터 나눠주니까 여기가 0. 뭐 이렇게 된다. 5, 6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0.438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리고 100 곱해주니까 x라는 친구는 43.8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되어질 수가 있어서 44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에서 2파이 사이입니다. 2세타하고 4세타를 동경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들아, 이 대칭 개념은 뭐냐면 이 대칭이 그 중점이야, 중점.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즉 6세타는 2n파이가 되고요. 플러스 축이 몇 배가 돼야 돼? 중점이니까 2배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y축은 몇 도입니까? 90도죠. 그거의 2배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세타가 이렇게 된다. 결론적으로 세타라는 친구는 6분의 바로 갈게요.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세타가 파이에서부터 2파이 사이라면 모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 값은 얼마냐? 세타라는 거는 6분의 자, 여기다가 뭐 1 집어넣어봤자 6분의 3밖에 안 되잖아. 그치? 6분의 3은 안 되고 6분의 5도 안 되고요. 그쵸? 2씩 커지는 거 2씩 커지는 거잖아.
파이보다는 커야 되니까 6분의 7 파이, 그 다음에 20 커지는 거니까 9 파이, 그 다음에 11 파이, 여기까지가 내가 찾는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가운데 거의 3배니까 6분의 27 파이 이렇게 됩니다.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9 파이, 5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도형 문제고요.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3 때 배우는 미적분을 공부할 때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일단 특수각이 나오잖아. 이건 특수각이잖아, 특수각. 그치? 특수각이면 무조건 피타고라스가 짱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원이 나왔잖아, 원. 원은 당연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은 뭐냐?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하고요. 내려갔다가 요렇게 내리면 이게 당연히 직각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6분의 파이니까 얘가 몇 도입니까? 30도죠. 30도니까 얘가 얼, 여기는 얼 루트 3,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2R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당연한 얘기죠. 1대 루트 3대 2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얘도 이제 뭐 얼이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그러면은 2R에다가 R 더한 3R이, 자, OA나 OB가 똑같으니까 3R이 4가 된다. 그런데 R이라는 거는 3분의 4가 되겠구나. 이러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S1, S2 한번 구해보면 S1은 이제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L도 있고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1 R 3분의 4 제곱이니까 9분의 16 곱하기 세타 6분의 파이, 이게 바로 S1이고요. S2는 이게 이제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질반질 파이니까 9분의 16 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S1에서 S2를 여러분이 빼주시면 답은 9분의 4파이, 4번이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좌표 평면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이 P고요. P를 뭐 이렇게 대칭 이동한 게 Q, 이렇게 한 게 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얘기야. 그치? 그럼 보자. 자, 여러분 읽어봤을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여긴가에 뭔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3분의 1 이 얘기 아니야. 그치? 3분의 1 P 여기 3분의 1 그쵸? 그럼 얘가 3 얘가 1 여기는 2 루트 2 그럼 얘는 2 루트 2, 1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괜찮아요? 그럼 3분의 1일 거 아니야. 맞죠? 3분의 1 2 루트 2. 자, 이거를 갖다가 y 꼴 x가 이렇게 있고요. y 꼴 x에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 이렇게 얘가 q야.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 라고 보면 q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얘들아 이거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 값이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y 값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칭됐으니까 뭐 알겠죠? 잠깐만. x는 마이너스 y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써봐. 이렇게 됐네.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네. 점이 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q라는 점이. 이렇게 대칭. 알겠어? 그 다음에 어리라는 점은 x축이 되니까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r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 r은 x는 그대로고요. y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여기 있는 이 반지름들은 다 3이죠. 얘도 3이고요.
얘도 다 3이 된다. 이렇게 R은 다 3이야. R은 3.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은 R분의 X 거니까 R분의 X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사인 감마도 3분의 R분의 X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3분의 마이너스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y 이꼴 x 대칭하면 뭐가 되는 거야? x, y만 바뀌는 거잖아. 근데 y 이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y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뀌는 거야. x, y 이렇게 바뀌면서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꾸는 거. 알겠지? 이게 만약에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좌표를 최대한 조금 이렇게 정확히 찍어 놓고요. y 이꼴 x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치?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 대칭이 돼야 되니까. 맞죠? 근데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x, y 바뀌는 거. 자,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6번.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거 이거 사실 보자마자 아는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제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가 나와? 이 사인 코사인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도 사제 코디가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여기는 사제 코제가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겠지. 더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1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니은번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번 코사인 4제곱 마이너스 사인 4제곱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하나 생기고요. 곱하기 사제 더하기 코제가 생기죠. 근데 사제 코제가 1이니까 아, 너는 맞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디귿리을 이게 세 가지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해보면 디귿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문제 풀 때 사인 코사인 데리고 다녀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이 xy로 해도 상관없다고 했어. xy로 할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면 걔는 1인 거고, 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는 자 1 탄젠트 분의 1이잖아. 그치? 탄젠트가 x분의 y인데 그거 역수니까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사인이니까 y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얘는 탄젠트 예쁘게 들어왔으니까 x분의 y 분의 x 이게 바로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느냐 이거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y 값을 곱해주고 y 값 곱해보면은 y 마이너스 x 분의 얘는 y 제곱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x를 곱해주면 x 마이너스 y 분의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자, 여기 자리 바꿔볼까? 왜? y 마이너스 x라고 통분하기 위해서 이거 y 마이너스 x로 바꿔보면 이렇게 빼기로 바뀌네요. 그러면 y-x분의 y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y 빼기 x y 더하기 x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y 더하기 x만 남아야 되는데 y-x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3번은 디귿은 잘못됐구나 이 정도로 체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을번 한번 볼게요. 리을번. 탄젠트 제곱이에요. 탄젠트는 뭐죠? x분의 y잖아. 그치? 제곱이니까 x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이 친구는 y제곱이죠. y제곱은 탄젠트 제곱이니까 x제곱분의 y제곱인데 여기 또 y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y 몇 제곱이 되겠어? 4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럼 양쪽에다가 x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요. y 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이 y 잠깐 뭐가 이상했다? 여기가 x제곱이지.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y 4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양쪽에 y제곱이 있으니까 y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x제곱은 y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네가 넘어가니까 1이라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느냐 이렇게 체킹하시면 리을 번은 참이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음번.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자,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라는 걸 선생님이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곱인데 얘는 4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 빼기 2배의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사인 4개 세타 더하기 코사인 4개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사인 제곱 세타 이렇단 얘기야. 근데 얘네가 얼마니까?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사인 6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6제곱 세타는 6제곱은 이제 2제곱의 세제곱 개념이니까 그쵸? 3차의 변형식 쓰면 되겠죠? 그래 버리면은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게 1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쵸? 그래서 6제곱은 1마 3 4제 코제가 되고요. 4제곱은 1마 2 4제 코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것도 난 쓰기 불편해. 그냥 A라고 이렇게 놔버릴게요. 막 자꾸 치환해버려. 그냥 귀찮으니까. 데리고 다니기 힘들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1-2a고요. 얘는 1-3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 3배에다가 1-2a 1-2 그럼 3-6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지? 마이너스는 그냥 뭐 마이너스 2 써도 상관없고요. 자, 이거는 1-3a 이게 1이냐 이런 얘기네. 그쵸? 자, 마이너스 6a 이렇게 플러스 6a 없어지죠? 3 빼기 2 1 정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참이어가지고 답은 니은, 리을, 미음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형 기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토리예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무엇이다 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알아듣겠지? 그럼 이거는 뭐 하냐? 양변 제곱하는 거야. 무조건 이거는 그냥. 알겠어? 얘들아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나 또는 사인 빼기 코사인 어쨌든 더하기 빼기가 나오잖아. 그 양변 무조건 제곱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뭐 1 더하기 2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제곱하면요. 제곱 양변 제곱할 거예요.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제곱하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거 뭐 사코 이거를 갖다가 A 로 볼 거야.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라는 친구는 1 풀마 루트 1 1이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얘가
1 플러스 루트 2인지 1 마이너스 루트 2인지 이거와 이게 궁금한 거야. 알아듣겠어? 그럼 이 둘 중에 뭐일까? 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지? 얘도 열심히 듣고 있는 거 맞지? 응. 이거 지금 이 A가 사인하고 코사인 곱한 거잖아. 그러면 1 플러스 2야 1마 루트 2야 뭐야? 1 플러스 2야? 뭐야? 둘 중에 뭘까? 표현이 뭐야? 왜 마이너스야? 왜냐면 느낌이 빡 왔어? 신의 계시가 왔어? 뭐야?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이게 뭐 범위가 그치 그게 중요해. 근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사인하고 코사인은 마 1에서부터 1이잖아. 그러니까 마 1하고 1만 아니면 쉽게 말하면 0에서 1 사이 값이야.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 값 몇 개를 곱한 거야? 2개 곱한 거야. 그럼 0에서 1 사이가 2개 곱해봐. 너네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당연히 범위가 어떻게 돼? 0에서 1 사이가 돼야 되는 거야. 물론 마이너스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돼야 되는 거지. 맞죠? 1보다 클 수는 없잖아. 사인하고 코사인이 가장 큰 게 이제 1인데 그거 2개 곱해봤자 어차피 1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1 플러스 루트 2잖아. 맞죠? 그러니까는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거 고를 때 의외로 아주 기초적인 거를 너무나 뭐하고 있어? 무시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내가 지금 구하는 A 값이라는 게 쌓고 2개 곱하기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가 가능한 거니? 여기서 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A는 1이고요.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10배 한 다음에 B를 빼면 정답은 11이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데 뭔가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알겠지? 나름이 덥지? 근데 안 덥냐? 나만 말하고 있으니까 덥지? 아무 생각이 안 나. 뭐 없어. 뭐 없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건 얘들아 딱 하나야. 그 딱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는 걸 안다라는 사실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이 삼각함수 정의에서 공식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딱 하나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그게 여기 안 나와 있을 뿐인 거지 사실은. 그러면 보세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면 이거랑 관계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사인이라는 친구는 사인은 1마 루트 2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이걸 얘들아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사인 코사인이 미지수 몇 개? 2개. 다시 미지수 몇 개? 2개. 이거 미지수 식 하나. 그럼 당연히 내가 뭐 하면 식 하나만 내가 더 던져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이런 문제는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인과 코사인의 미지수 2개가 있고 탄젠트는 사실 미지수가 아니야. 탄젠트는 뭐 xy 어차피 그거 가지고 엮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미지수는 맥시멈이 2개밖에 없고, 근데 나는 무조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는 사실은 나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식 하나가 1차로 주어지면 1차, 2차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고, 그런 문제라고. 이해되겠어?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사인이 1마 루트 2 뭐니까 코사인이니까 여기 당연히 사제코제에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사인 대신에 1마 루트 2 코사인 대입해버리면 코사인에 관한 2차식이 돼버리겠지. 그럼 나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값 구하면 사인 값 구할 수 있고, 사인 값 구하면 탄젠트 값 구할 수 있고, 이게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진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345번은 이 유형의 문제를 볼 필요가 없어요. 뭘로 보면 되는 거야? 사인 코사인 미지수 2개의 문제구나.
근데 내가 사제코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무언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정보 하나만 나에게 준다면, 그치?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뭐 사인은 코사인의 뭐 3배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그럼 사인이 코사인 3배면 사인에가 코사인 3코사인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그러면 집어넣을 식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사제 더하기 코제가 1이라는 그 식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듣겠지? 그렇게 푸시면 다 해결돼요. 계산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이거 뭐 간단하게 연립방정식 문제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여기 사제에다가 이 친구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코사인에 관한 뭐가 되는 거야? 2차식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렇게 해서 한번 뭐 계산식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은 뭐 될 것 같아요. 자, 34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거에 한근이 이것이다. 이거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 대부분 딱 보면은 여러분은 여기서 일단 이게 미지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먼저 근을 구하지, 그치? 아, 그렇게 했잖아. 왜 아는 것처럼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니? 9에서 1빼니까 8인가 이렇게. 4니까는 5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그러면 얘가 돼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얘들아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랑 이거 하나 알고 있어. 그리고 얘가 뭐 1이다 2다 3이다 4분의 3이다 라고 주면 상관이 없다고. 이게 1차식이니까. 그러면 적당히 뭐 하면 되니까 뭐 마찬가지니까 대입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그냥 계산 문제들이야. 더 이상 의미는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이게 x라고 준 거야. x라고. 그럼 여러분 중딩 때 많이 했었어. 2차 방정식이 있어. 근이 3이래. 그럼 어떻게 했어? 어떻게 x에다가 근 3 집어넣지. 근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는 x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식을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가. 이거는 지금 식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식이 무엇이다 라고 돼 있어야 식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x값이 1이다 뭐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그게 식이야. 그래야 내가 그 식을 내가 뭐 변형하든 뭐 하든 해서 뭔가 연립해서 풀 수가 있는 상황이야. 정확히 알면 돼, 니네가. 알아듣겠니? 근데 이걸 그냥 이거를 x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식이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식은 어디 있어? 식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식이야, 이게. 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면은 0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얘를 여기다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라는 거에 대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나는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일단은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이거가 되는 거잖아. 뭐 x분의 y 곱하기 x 개념이니까 y 구하라는 거잖아. 즉 얘는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인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기 전에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아. 이렇게 막 왼쪽은 이렇게 너줄너줄 하고 오른쪽은 간단한 거보다 양쪽을 적당하게 맞춰서 차라리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난 참 편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은 3x 빼기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뭐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지 얘들아. 근데 쌤은 이게 편해 이렇게. 그래서 양쪽 뭐 약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오히려 선생님은. 그럼 이거 제곱이야. 이거 제곱이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에요. 사인 제곱 세타야.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x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3이니까 3 사인 세타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나 이제 사인 값과 함께 끝나는 거야. 그쵸? 그럼 봅시다. 뭔가 정리를 좀 내가 하고 싶어. 정리를 할 건데 당연히 여기 있는 사제는 이런 거하고 보면은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1마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제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1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사인 제곱 세타는 1마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마 사인 제곱.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같이 염두에 두고 내가 적당하게 어떤 식을 쓸 건지 생각하는 거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여기는 1마코 1풀코잖아. 그치? 그런데 1풀코 여기 하나 있으니까 너는 1마코가 되고 너는 하나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 할 거냐? 양쪽에다가 1풀코를 요렇게 곱해줄 거야. 1풀코를. 그러면 1풀코 이렇게 되겠지. 양쪽에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남는 게 1마 코사인 세타는 3 사인 세타.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마코 없어질 것이고 니네 넘어가면은 사인 세타는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 뭐 사인 코사인이라고 했네요. 그럼 뭐 우리 알다시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이거의 부반대니까 4a 빼기 1 될 것이고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8a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몇 가지 되겠습니까? 자, 이거 만났어. 이거 만나면은 선생님이 무조건 뭐 하라고 했어? 곱하는 거야, 제곱.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약간 몇 가지 약간 그 실행만 하면 돼. 이쪽 파트는. 니네가 이제 아직 약간 누적 학습이 문제를 좀 많이 이것저것 안 풀어보고 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늘 딱딱딱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아직 머리에 장착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치? 그것만 딱 장착되면 어떻게 나오든 이쪽 부분은 문제될 게 없어. 사실은 문제가. 오히려 복잡하게 나와서 우리는 유리해. 왜?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못하면 그게 나한테 유리한 거니까.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이거는 무조건 제곱하는 거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니? 1 플러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4a 빼기 1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2가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2a 빼기 1인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요걸 한다 이거. 그치? 그럼 나는 당연히 얘하고 얘를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 니네 같구나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이거는 무언가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냥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나 사인 빼기 코사인이 보이면 무조건 그냥 일처리 하는 거고. 알겠어? 뭐 사제만 보인다든지 그러면 일마코제로 바꾸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딱 그거 보면 그렇게 하라는 뜻이야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8a 제곱 너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a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a라는 거는 0 아니면은 4분의 1인데 a가 뭐 0 돼버리면 어떻게 되니? 0 돼버리면은 가능합니까? 0 또는 4분의 1인데 a가 만약에 0이야? 그럼 두 개 곱하는 게 마이너스 1이고 얘들아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될 수가 있나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뭔 소린가 하니 얘들아 사인하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된다는 건 뭐냐면 사인이 뭔가 1일 때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 그럴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잘 모르겠어. 안 되지. 얘들아 사인하고 코사인은 몇 도 차이야? 90도 차이, 90도 차이. 그치? 근데 얘네들이 생각을 해봐. 뭔가 1하고 마이너스 1 되려면은 이거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을 가야 이렇게 뭔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 1하고 마이너스 1 간격이. 그쵸?
그러니까는 사인하고 코사인은 절대 두 개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니네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1이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 되냐고. 얘는 1일 때가 그건데 뭔데? 2분의 파이잖아, 그치? 그럼 그때 얘 0 되는 거야. 반대로 얘가 그러면은 1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뭐 0 되거나 0 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4분의 1밖에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4분의 1이에요. 자, A가 4분의 1이면 여기가 4분의 1이면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여기가 얘는 4분의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네. 1인 거 되는 거네. 자, 탄젠트 세타는 내가 그럼 어떻게 보면 되지? 탄젠트 세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잠깐만 4분의 1이면 얘는 0 되는 거고 자 얘는 0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8이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얘는. 맞죠? 이렇게 되겠지. 16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럼 더하기가 0 되고 곱하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네.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얼마가 돼야 되지? 뭐 그냥 뭐 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x 제곱 얘는 이제 그거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x라는 친구는 x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x라는 친구는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사인이면 하나는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해 보시면 코사인 탄젠트 세타 값은 마이너스 1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근데 얘들아 이거 한번 볼래? 봐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0이잖아. 그렇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자,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거든. 그쵸? 이거는 뭐하냐? 양쪽을 코로 나눠버려, 코로. 이렇게. 그럼 여기 뭐가 되니? 탄젠트 세타 되는 거지.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기억하세요. 자, 임의의 점 세타에 대해서 요렇게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얘들아 우리는 뭐 알고 있다고 얘들아?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았어. 이거를 꼭 알았어.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뭐냐면 2분의 x 플러스 1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사인 세타라는 거는 2분의 y 빼기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대입하면 대입하는 거 돼, 여기다가. 그러면 사제 대입하면은 4분의 1에다가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코제 4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1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4분의 1 넘겨주시면 얘가 4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이다. 그치? 원이죠, 원. 그러면 이제 얘가 뭐니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R이 2가 될 것이고요. 둘레라는 거는 지름파이니까 4파이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자, 그림과 같이 단위 요원이 위에 점 P, X, Y에 대해서 동경 OP가 X주가 이렇게 예를 들면 세타라고 했습니다. X분의 Y, Y분의 X야. 얘들아, X분의 Y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탄젠트. 얘는 뭐라고? 탄젠트의 역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잘 봐봐, 얘들아.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5거든? 여기 지금 이사분면에 있는 거 보니까, 아, 니네 둘 다 역수했다고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은 탄젠트 너도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얘를 살포시 보니까, 아, 하하하하하.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2든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야. 뻔하잖아, 그치? 이것도 쌤이 한번 니네한테 얘기해 준 적 있어. 수열인가 뭔가 할 때, 그쵸? 역수 두 개 더한 거 2분의 5, 1과 3분의 1이니까 3분의 10, 맞죠? 4와 4분의 1, 4분의 17, 5와 5분의 1, 5분의 26, 그렇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은 이거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라고 딱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는 이제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지? 그럼 너무 간단해지니까. 왜 그러냐면, 그럼 탄젠트 값이 이제 어쨌든 90도 쪽으로 봤을 때 2란 얘기잖아.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라고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1, 얘가 2, 얘는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러면 사인은 뭐가 돼? 사인은 루트 5분의 2야. 근데 사인은 y 값이니까 그대로 양수값이 되겠지.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이야. 근데 x는 음수였으니까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빼라고 했으니까는 5분의 3 루트 5 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바로 풀어낼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아듣죠? 오늘 선생님 어쨌든 질문 한 문항, 15문항 어쨌든 그래도 1시간 넘게 하긴 했네. 풀이했으니까 잘 복습하시고, 알겠어? 여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절대 틀리는 문항이 없어요. 시험 볼 때 나 이 부분은 나 좀 자신 있어. 뭐 부채꼴 넓이 구하든 뭘 구하든 삼각함수 정의로 뭐 계산하는 문제든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오늘 내용 잘 복습하셔서 잘 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